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영상에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건강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이걸 왜 하게 됐냐면요. 저는 이런 혈자리 같은 것들을 전혀 모르고 그리고 그냥 아이들 가르치면서 사는 게 그냥 제 원래 모습인지 알고 살아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16, 17년 전쯤이라고 봐야겠죠. 저희 어머니가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기 시흥에 있는 빌라에 살았었는데 저희 어머니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너무 불편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올라갈 때는 난간을 잡고 한 계단에 한 발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발 올리고 또 간신히 난간 부여잡고 한 발 올리고 한 발 이렇게 올리고 난간 이렇게 부여잡고 그리고 내려올 때는 앞으로 못 내려오시고 뒤로 난간을 잡고 뒤로 한 칸씩 한 칸씩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면서 사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이제 저와 같은 혹시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병원 여기저기를 알아봤더니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수술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혼자 문득 생각한 것이 야 저게 수술 아니고 다른 방법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부터 제가 조그마한 것들 뭐 이쑤시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조금씩 시도를 해봤더니 시도를 해보다가 제가 이제 아는 사람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칩을 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거짓말처럼 너무너무 그 어머님이 좋아지시는 거야. 거짓말처럼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엉뚱한 생각을 했던 것이 뭐냐면은 야 저렇게 오랫동안 아팠다 할지라도 저렇게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아마 분명히 어딘가 어떤 위치에는 몸을 굉장히 빨리 좋아지게 하는 곳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어느 위치, 그 이제 혈자리라고 한번 말씀드려보자고요. 그 혈자리를 잘 찾아내게 되면은 그런 통증이라든가 아픔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서 그 위치를 계속 혼자 찾아보고 하다가 결국은 저희 어머님한테 했더니 엄청나게 저희 어머님이 좋아졌고 지금은 연세가 82세신데 뭐 계단을 오르내리는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좀 없어 해요. 다리에 힘이 없어 하는 거 빼고는 뭐 계단을 올라간다든가 내려간다든가 또는 뛴다든가 또는 앉는다든가 또는 허리 통증이 있다든가 무릎 통증이 있다든가 하는 것들은 거의 지금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6, 17년 전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저희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17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저희 어머님 수술 전혀 하지 않고 전혀 수술 같은 거 하지 않고 지금 아주 건강하게 사세요. 물론 한 5, 6년 전쯤이죠. 5, 6년 전쯤에 너무너무 또 이제 무릎에 물이 차가지고 무릎에 물이 찼다는 얘기 듣고서 바로 제가 달려갔어. 제가 사는 곳은 일산이고 저희 어머님 사는 곳은 경기도 시흥이에요. 근데 그 경기도 시흥까지 바로 달려가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제가 그동안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부를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자 어느 부위를 손보고 했더니 무릎에 물 찼던 것이 현장에서 그냥 물 찬 것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또 주사기 같은 걸 꽂아가지고 물을 빼지 않고 충분히 어떤 특정한 부위들 이거 혈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혈자리들을 만지고 주무르고 하게 되면요. 그런 물이 찼던 것들이 빠져나갑니다. 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제 신기하게도 생각했지만 한번 다른 사람도 이게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그것이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해서 아픈 사람들을 소개해달라. 라고 해서 그 아픈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허리 무릎이 아프신 분들
제가 다른 것들은 잘 못하니까, 잘 몰랐으니까 그 당시에 허리 무릎이 아픈 분들을 상대로 모아달라고 해가지고 해봤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그 현장에서 즉시 좋아지는 걸 제가 보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부작용이 있죠. 그 부작용이 뭐냐면은 몇 년 동안 누워서 잘 걷지도 못하는 분들,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좋아지니까 이분들이 막 뛰고, 걷는 것은 당연히 걷는 것이고 막 뛰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음날은 오랫동안 쓰지 않던 근육을 쓰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루 이틀 정도 굉장히 몸좀 눕는 그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당사자가, 아팠던 당사자가 본인이 너무 좋아지니까 너무너무 막 걷고 뛰고 싶어 했던 것들이 소원이 달성이 되니까, 그래서 막 이제 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몸 좀 눕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무슨 방문 판매 회사라든가 다단계 회사 같은데 제가 소개해달라고 해서 거기 직접 찾아가가지고 아픈 사람 모아달라.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뭐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사람들 뭐 집회하거나 모이거나 하는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되던 시절이었죠. 자, 그렇게 사람들 모아가지고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야. 저도 야, 사람이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이렇게까지 많이 좋아지는가,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 이거를 한번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보자 하는 생각을 하고서 제가 이제 교육을 하게 되었고, 사람들한테 어느 제가 특정한 장소 같은 데를 정해서 그쪽으로 오시라고 해서 강의를 해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하여튼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보람 있고 또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제가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상에서 제가 이제 얼굴을 막 비치면서 떴던 것이 2018년부터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났고 현장에서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아픈 분들한테, 자, 아주 건강하던 분들이 갑자기 이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생활을 하고, 야, 이게 인생이 다인가 싶은 그런 고민들을 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희소식이 되고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건소에서 고발을 한 거예요, 저를. 황당하죠?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이 좋아지게끔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건소에서 저를 고발한 겁니다. 그 고발한 내용이 뭐냐면요, 광고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광고를 했냐 했더니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당신 유튜브에다 이거 영상 올리지 않았냐, 이 유튜브 영상 올린 것 자체가 광고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황당하죠? 네? 자, 그래가지고 정말 어처구니 없이 뭐 제가 대항을 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했더니 이걸 경찰서에도 고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광고법 위반을 해가지고 최근에 제가 벌금 300만 원을 물었어요. 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잘 걷지 못하고 한쪽으로 찔룩거리고 절름절름하고 하는 현상들을 안타까워가지고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주고 싶어 했더니, 그거를 딱 트집 잡아가지고 광고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조사받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벌금 300만 원을 탁 때린 겁니다. 벌금을 제가 좀 안 냈어요. 안 냈더니 뭐 하는지 아십니까? 통장에다 압류를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하고, 야, 뭐 이런 인간들이 있는가.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이라든가 국민의 복지 증진, 건강 증진을 위해서 있는 기관인데, 이거 알려줘가지고, 야, 자, 내가 무슨 잘못했냐 물었더니 이명이라는 용어를 썼지 않냐. 아니, 그러면 귀에서 소리 나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이명이라고 쓰지. 머리에서 소리 나는 것은 뇌명이라고 쓰지. 이명, 뇌명 이런 용어를 썼다. 측만증이라는 용어를 썼다. 이런 용어를 쓰고 표기했다는 것이, 그것이 광고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금 300만 원 때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당해요. 너무너무 정말로 황당해요. 야, 우리가 알고 있는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 질병에 덜 걸리도록 하는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 알려주고 이명을 좋게 하는 방법 알려주고 측만증을 좋게 하는 방법 알려주고 협착증 좋게 하는 방법 알려주고
어깨 50 견 좋게 하는 방법 알려주고 했던 것들을 가지고서 광고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저를 벌금을 내도록 만들고, 벌금을 안 내고 제가 버틴기니까 통장에다 압류를 가하고, 결국은 벌금 냈습니다. 자, 그리고서 뭐 벌금 내든가 말든가 하고서 제가 기분은 대단히 불쾌하고 나빴지만 제가 계속 강의를 했었어요. 계속 저기 영등포 그 대림동,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제가 강의를 계속 했는데, 지금도 그 여자들 둘이 눈에 선해요. 야, 저 사람들은 이 강의를 들을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제가 너무 젊었어요. 젊고 건강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디 사세요? 했더니 반포사인데. 저 그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머리 하얗던 여자, 허리 삐쩍 말랐던 여자. 예? 그 여자하고 다른 여자 하나가 딱 있었어요. 강의를 할 때마다 딱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주 예리한 눈으로 강의를 쳐다보더라고요. 고발을 한 거예요. 뭘로 고발한지 아세요? 광고법 위반, 의료법 위반, 의료기기법 위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광고법 위반, 의료법 위반,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해서 저를 고발한 겁니다. 그 여자가 고발한 게 아니라요, 무슨 협회에 법무팀 소속이래. 무슨 협회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또 고발할 것 같으니까 제가 그 협회는 그 말을 안 할게요. 예? 하여튼 서울 무슨 사 협회. 자, 거기 법무팀이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발을 당해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지금 이제 이것이 검찰로 송치가 돼가지고 아마도 이것이 벌금이 상당한 금액이 벌금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물어봤어. 내가 무슨 광고를 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당신 여기다 이명이라는 용어도 썼고, 뇌명이라는 용어도 썼고, 척추측만증, 협착증, 50견, 의사가 아닌 자가 이런 용어를 썼다고 해가지고 광고법 위반이랍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그걸 쓴 것이 아니라 아픈 당사자가 본인이 이명이 있다고 하고, 자기가 귀가 안 들린다고 하고,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고, 귀에서 기차가 굴러가는 소리가 난다고 하고, 또 뭐 기계가 막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고 하고, 또 매미가 막 우는 소리가 난다고 하고, 또는 쓰르라미가 우는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아주 짧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명이에요. 머리에서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서 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라고 해서 제가 그걸 썼더니 의료법 위반,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법 위반으로 걸어가지고 벌금을 왕창 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좋다, 그러면 내가 그거 썼던 거 인정한다. 인정하는데 영상 내리지 않으면, 지금 현재 유튜브 영상이 있는 것들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또 고발 들어간다. 또 고발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 고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처벌을 받는데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구속도 될 수 있다는 거야. 나중에는 구속까지 시킨대요. 너무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고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영상들은 다 내려버린 겁니다. 다 내려버린 거예요. 분하죠. 억울하죠. 예?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존속하고 있는 기관인 보건소에서 고발을 해버리고, 무슨 사가 동그라미인데 의사하고 관계가 돼요. 예? 서울 무슨 사 협회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광고법 위반, 의료기기법 위반, 의료법 위반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있으면 벌금이 떨어질 겁니다. 벌금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통장을 다 압류합니다. 아주 황당해요. 그래서 또 그 벌금 내고 나서 또 고발하면 또 벌금을 내야 돼. 근데 대신에 가중처벌을 받아. 벌금 액수가 확 증가해버려요. 버티고 있으면 또 고발합니다. 그러면 또 벌금이 증가해요. 나중에는 말 안 된다 해서 구속을 시켜요. 그래서 제 영상들을 다 내렸습니다. 그 여자, 반포에 살던 여자, 아마 이 영상 볼 거야. 묻고 싶어. 당신 지금 건강하지? 나이 먹으면 안 그래. 몸 아픈 거 한순간이야. 한순간. 정말 하루아침에 어깨를 쓰지 못하고 무릎을 쓰지 못하고 허리를 못 써, 이 사람아. 당신 법무팀 소속이니까 당신 할 일을 한 거겠지만 그렇게 세상 사는 거 아니지. 이 영상을 보고서 따라해가지고 좋아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다 내려버리고 올리지 않은 것이 거의 1년 가까이 돼요. 1년 가까이 되는데 화나고 분합니다. 대단히 화가 나고 분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활동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고 이제 다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다시 유튜브 활동을 하려고 시작하고 있는데 물론 혈자리에 관해서 할 겁니다. 혈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것이고 그 전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서 제가 다시 유튜브로 활동을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집회 금지 명령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모아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면요 구상권 청구하는 거 아시죠? 그 구상권이 뭔지 아실 겁니다. 일단은 고발이나 고소를 하게 되면은 당사자가 고발 또는 고소 당한 당사자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정부가 먼저 돈을 내줘요. 정부가 먼저 돈을 내준 다음에 나중에 그 돈을 다 뭐 압류를 한다든가 자동차 압류를 한다든가 집 압류를 한다든가 기타 등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돈을 빼앗아가는 것을 보고서 구상권 청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강의를 하거나 하게 되면은 구상권 청구를 또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해서 사람들은 일체 모으지 않고 제가 책자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혈자리 강의만 하지 않을 겁니다. 자, 당연히 혈자리 되게 중요하죠. 혈자리 중요한데 자, 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제가 죽을 때까지 저희 아이들 큰 애가 지금 군인이고 작은 애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 아이들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혈자리뿐만이 아니고 제가 평상시 아주 관심이 많았던 것이 자동차입니다. 제가 자동차 매니아는 아니에요. 매니아는 아닌데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많냐면요. 어떻게 하게 되면은 정말로 자동차의 어디를 손을 볼 수 있는 곳을 손을 보게 되면은 혹시 자동차 연료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언제부터 했냐면요. 2006년부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15년 전부터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런 데다가 많은 투자를 하고 또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하고 15년 동안을 제가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고서 최근 결실을 맺은 것이 있어요. 자, 그 자동차 얘기 잠깐 드릴게요.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 자동차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이면서 또 우리 생활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거든요. 자,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뭐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싶어.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니까 뭐 기차를 타고 간다든가 버스를 타고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한테 코로나를 전파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내가 또 감염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하니 거의 대부분 뭘 합니까? 다 자가용으로 많이들 움직여요. 자, 자가용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엄청나게 도로가 정체가 많이 됩니다. 왜 정체가 되겠습니까? 버스 타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타거나 기차를 타고 하시던 분들이 다 자가용을 몰고서 도로로 나오니까 도로가 엄청나게 막힙니다. 자, 저는 도로 막히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들을 그렇게 많이 몰고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엄청나게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되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야. 만약에 자동차 연료가 10%만 절감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자동차 연료가 10%가 절감된다고 하는데 절감되면 왜 절감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쪽에 공부를 좀 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동차 연료가 왜 절감이 되냐면요. 자, 우리 차에다가 이제 기름을 넣게 되면은 기름이 완전히 다 타고서 완전히 연소가 되어서 이게 매연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배기가스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타지 않은 상태에서 배기가스가 나갑니다. 즉 무슨 말씀인가 하니 목표는
뭐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의 자동차 연소율 목표는 99.8%까지 연소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 연소가 되는 것이 한 70%나 80%밖에 연소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다 타지 않은 연소들이 밖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70이나 80% 연소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에서 30%는 불완전 연소가 된 상태에서 그냥 대기중으로 빠져나갑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매연이거든요. 자, 연소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매연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연소가 다 되지 않은 상태로 이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매연이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를 치고 들어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폐를 치고 들어와요. 그 폐를 치고 들어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도 있을 것이고, 또 자동차가 막 달려가면서 밖에서 나오는 분진가루도 엄청나게 미세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가루들이 우리 코라든가 이런 데를 공격도 하고 하니까 우리 코만 공격하겠습니까? 우리 폐를 공격하지. 또 불완전 연소가 되어서 빠져나가는 그 매연들, 그것들이 우리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당연히 폐를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그 전에 굉장히 많이 건강했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난 뒤에 아주 많은 분들이,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도 굉장히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그 매연들, 또 이런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들, 그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들이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폐를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폐를 공격하게 하는 주범이 누굽니까?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가 자동차죠. 근데 그 자동차 우리가 안 타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수단도 자동차,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또 개인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매연들을, 불완전 연소가 된 상태에서 매연들을 뿜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어떤 획기적인 제품이 나와서 자동차의 연비를 10% 또는 20%, 30%, 40%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은요, 불완전 연소가 되어서 빠져나가던 것을 완전 연소에 가까운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거의 완전 연소가 된 상태로 해서 나가니까는 그만큼 환경 오염은, 대기 오염은 덜 심각해지겠죠. 이것이 지금은 저 하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저 하나에서 2명, 3명, 시간이 흘러가면은 100명, 1000명, 2000명, 10,000명, 10만 명, 문영부가 생각하고 있는, 야,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안 타고 다닐 수는 없지 않느냐. 근데 이 환경과, 이 자연 환경과 더불어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인류가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자동차 연료 소모를 줄이자. 자동차 연료 소모를 줄이는 것은 뭐냐면요,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20%, 30% 또는 차가 오래된 차들 같은 경우는요 40%, 50%가 불완전 연소가 된 상태에서 빠져나갑니다. 그걸 보고서 우리가 매연이라고 합니다. 그 매연들이, 보이지 않는 매연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폐를 공격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한 며칠 전에 보니까는 3천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3천만 명이 이미 넘었습니다. 자,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3천만 명이 넘으니까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량을 늘리겠습니까? 줄이겠습니까? 당연히 줄입니다. 자가용 이용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많은 배기가스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배기가스 나오는 것을, 그 매연이 나오는 것을 누군가 정말로 연료비를 10% 또는 20%, 30%, 40%, 50%를 절감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제품을 개발해 낸다면 당연히 자연 환경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당연히 개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차피 출퇴근을 할 때 차를 몰고 나갔는데 연료비가 10%, 20%, 30%, 40%, 50%가 절감이 되게 되면은 그분은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겠죠. 그런데 자동차 연료를 계속해서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획기적인 제품이 정말로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제품을 넣어가지고 모든 자동차가 10대, 100대, 1000대, 10,000대, 10만 대의 자동차가 그러한 제품을 써가지고 연료를 줄인다든가
매연을 줄인다면은, 배기가스를 줄인다면은, 대기 자연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오염 물질들을 줄여준다면은, 시간이 더디 걸리긴 하겠지만, 많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우리 폐를 직접적으로 공략해 오고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을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제품을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저는 이미 그런 제품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1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번 주에 드디어 제품이 이미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원하는 상태의 제품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제 이것을 어떻게 유통을 시킬 것인지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유튜브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너무너무 짜증나고 분하고, 정말로 나를 조사했던 경찰 가서 정말로 뭘 해버리고 싶어. 하면 안 되잖아요. 예? 하면 안 돼. 나를 고발했던 보건소 가가지고 난장판을 만들고 싶어.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되니까는 그냥 눌러 참고 갑니다. 저 정말로 지금 당장 달려가가지고 해버리고 싶어. 빨개 벗고 가가지고 있잖아요. 거기 똥 싸잖아요. 걔도 괴롭힌 거 별거 아니야. 빨개 벗고 가가지고 다 똥 싸고 옷 싸버려. 보고서 가서. 그러면 제가 병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벌금 5만 원 정도 내고 나옵니다. 해버리고 싶어. 정말로. 경찰서 가서 해버리고 싶어. 5만 원이면 되니까. 얼마나 분한지 아세요? 내가 혈자리 알려줘가지고 사람들, 야, 우리 엄마가 아팠었으니까, 우리 엄마 같은 분들이 대한민국에도 많고 지구상 70억 인구들 중에서 너무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거 알려줘서 사람들 덜 아프게, 안 아프게 살 수는 없어요. 병 안 걸리고 무슨 수로 삽니까? 근데 지금보다 덜 아프고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더니, 그거를 광고법 위반으로 해서 고발하고, 의료법 위반으로 해서 고발하고,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해서 고발하고, 그걸 가지고 경찰서 가서 조사받게 만들고, 조사받을 때 기분 어떤지 아십니까? 아들뻘 되는 놈한테 앞에 앉아가지고 죄인 취급받으면서 4시간 정도 조사받으면 완전히 이게 미쳐버리겠는 거야. 자,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을 해요. 다시 시작을 하는데, 지금도 사실 분이 풀리지 않아. 확 보고서 가가지고 똥 싸고 싶어. 매일같이 가서 똥 싸고 싶어. 벌금 매일같이 5만 원씩 내고 싶어. 응? 나쁜 자식들. 정말 나쁜 자식들.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요, 법 이전에 윤리라는 것이 있고, 윤리 이전에 도덕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윤리적으로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법적인 거 떠나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덜 아플 목적을 가지고서, 야, 문영봉한테 가서 저걸 배우게 되면은 덜 아플 수 있을 거야. 그런 희망과 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다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유튜브 활동을 시작합니다. 저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연료 첨가제가 아니에요. 엔진 첨가제입니다. 자동차 엔진을 손보게 되면은, 자, 여기 있는 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자동차 엔진을 손보게 되면요, 연료가 획기적으로 감소합니다. 연료에, 자동차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엔진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실린더라는 것이 있어요. 실린더라는 것이 있고, 실린더가 있으면 피스톤이 있어요. 이게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피스톤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지고 계속 움직이는데, 자, 우리가 2000rpm 또는 3000rpm 또는 4000rpm 그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rpm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분당 회전수입니다. 분당 1분에 몇 번을 회전하는가. 2000rpm이라고 하는 것은요, 1분에 2000번을 얘가 피스톤 운동한다는 것이고, 3000rpm이라고 하는 것은 1분에 3000번을 뛴다는 거예요. 4000rpm은 1분에 4000번을 뛰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실린더 공간도 금속이고 피스톤도 금속이에요. 금속과 금속이 계속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금속과 금속이 마찰에 의해 가지고 스크래치 나고 깨지고 조금씩 파편이 생기고 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영원히 금속이 깨지지 않고 파편 안 생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은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 실린더 공간 내에서 피스톤이 계속 2000rpm, 3000rpm, 4000rpm 계속 움직이다 보면 많은 스크래치가 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파편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금속과 금속이 마찰하는 것을 금속과 금속이 아닌 다른 마찰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어려운가요? 실린더도 금속이야. 피스톤도 금속이야. 금속과 금속이 끝없이 마찰을 해. 근데 그 마찰에 의해 가지고 파편이 생기고 스크래치가 생기고 깨지고 거기에 또 우리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후라이팬을 매일같이 거기 계란도 굽고 뭐 또 스팸도 굽고 매일같이 한 1년 동안 그거를 닦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딱지가 지는 거 아시죠? 새까맣게 딱지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와 똑같이 실린더 공간 내에서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그 찌꺼기 나온 것들이 거기에 딱지가 어마어마하게 져 있어요. 어느 정도 어마어마하게 되냐면 그라인더로 갈아야지만 그것이 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피스톤하고 실린더 공간 내에는 떡이 져 있습니다. 후라이팬에 그 때가 떡진 거 아시죠? 그보다 더 심각하게 실린더 공간 내에 피스톤에 그 떡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떡진 거를 빼낼 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그러면 실린더하고 피스톤이 움직이는 것이 훨씬 부드러워지겠죠. 이것이 부드러워지게 되면은 2000rpm, 3000rpm, 2000rpm 올라가는 것이 1500rpm, 1000rpm으로 떨어질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실린더 공간 내에 엄청나게 많이 떡져 있는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떡이 어떤 떡이냐면요. 우리 후라이팬에 기름때 낀 떡하고 똑같은 것이 윤활유 떡이 저 있잖아요. 윤활유 떡하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 난 것들, 파편들하고 엉겨 붙어가지고 얘가 이 피스톤 운동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 그래서 신차를 사가지고 달릴 때는 아주 부드럽게 운동을 하다가 1년, 2년, 5년, 10년 가게 되면 이게 운동이 너무너무 어려워지는데 만약에 그 떡진 것들을 떼어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다면 엔진 상태가 신차처럼, 새 차처럼 바뀔 수 있겠죠. 제가 드린 말씀 이해 가십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 제품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시속 100km 상태에서 2000rpm 나오는 것이 시속 100km 상태에서 1000rpm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1분에 2000번 뛰던 것이 1분에 1000번밖에 뛰지 않아. 그러면 그만큼 뭐가 절감됩니까? 연료가 절감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내가 한 자리에 서가지고 1분에 2000번을 발을 막 뛰고 있었어. 근데 2000번 뛸 때 너무너무 숨이 차고 힘들어. 왜 그러죠? 그만큼 많은 에너지, 그만큼 많은 연료, 내 몸속에 있는 연료의 소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2000번 뛰던 것을 제자리 뛰기 1000번밖에 안 했어. 그러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에너지 양은 그만큼 줄겠죠. 쓰임새에 있는 에너지는 그만큼 덜 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탄수화물 소모가, 에너지 소모가 적을 거라고 봐요. 제가 드린 말씀 이해 가십니까? 제가 약간 어려운 내용을 좀 쉽게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시속 100km 상태에서 2000rpm 또는 3000rpm 뛰던 것을 1000rpm, 1500rpm으로 낮춰줬다. 그러면은 그만큼 연료가 절감되는 거 맞죠? 연료가 절감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불완전 연소가 되어서 나가던 것들을, 대기적으로 나가던 것들을 완전 연소에 가까운 상태로 해서 내보내준다고 하는 거 맞죠? 이해 가십니까? 예. 제가 그 영상을 찍어 올릴 거예요. 그 영상 찍어 올려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100명, 한 100명 정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어요. 100명 정도 되겠지만 이것이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되고 1000만 명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대기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눈에 띌 만큼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동참을 해가지고 한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대기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아마도 이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말로 현실상에서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면은 정말 획기적으로 우리 폐에 이로운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정말로 자동차가 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런 제품이 저는 이미 다 준비가 되었고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그 제품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제 손에 딱 쥐어집니다. 근데 또 하나 여쭤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냉각수 아시죠? 냉각수. 자, 냉각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엔진이
그 엔진 룸에서 실리콘과 피스톤이 계속 운전을 막 2,000번, 3,000번, 5,000번, 7,000번씩 뛰다 보니까 열이 계속 뜨는 거 맞죠? 열이 뜨는 것만큼 뭐를 시켜줘야 돼요? 냉각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냉각수에 정확한 기능을 못 해주게 되면 열 뜨는 걸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십니까? 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피스톤이 계속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쉬지 않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피스톤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차에는 열이 어마어마하게 뜨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적절하게 냉각수가 돌아가면서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냉각을 못 시켜. 근데 냉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다. 정확하게 정말로 냉각을 잘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다고 한다면 연료 소비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만큼 감소합니다. 보세요. 이거를 누군가는 무진장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평생을 냉각수에만 바치고 평생을 실린더 공간에 떼껴 있는 것들, 피스톤에 떼껴 있는 것들을 어떤 것들을 가지고 벗겨낼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십 년간을, 평생을. 고맙게도 그런 제품이 제 손에 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게도. 조만간 지금은 제가 영상 간혹가다 이렇게 올리는데 이게 보니까는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건강에 관계되지 않은 자동차에 관계된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그 영상들 잘 보세요. 얼마만큼 도움되는가. 정말로 연료가 30%, 40%, 50%가 절감이 된다면은 정말로 절감된다면은 얼마나 많은 대기 오염을,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한 100명 정도가 시작했지만 100명이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되고 1000만 명, 1억 명이 되고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가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면 그만큼 대기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는 거 인정하시죠? 그런 거를 누군가는 시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시작할 거예요. 저 시작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거 맞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연료가 30%, 40% 절감됐다는 것은 그만큼 일산화탄소의 양이 준다는 얘기고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준다는 것이고 매연이 감소하는 것만큼 자 메탄이라든가 일산화탄소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우리 몸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줄어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연 환경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람한테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공기. 목숨이죠, 목숨. 무슨 공기입니까? 내 목숨이 없는데 공기가 왜 필요가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목숨이죠. 생명. 이 몸이 아파버리면 생명의 지장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몸 아픈 걸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자,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목숨.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다시 말씀드려 생명. 자, 내가 생명이 붙어 있어. 내가 먹고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어.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죠? 사람이 생명이 붙어 있고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무조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뭡니까? 돈을 모으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까? 인간한테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당연히 생명이고 두 번째, 돈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우리 박 선생님도 돈이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영상 찍고 있는 박 선생님도 돈 때문에 자녀분들이 있으시죠? 네. 먹고 살아야 되죠? 네. 언제까지? 애들이 자립할 때까지. 아니지, 죽을 때까지. 그렇죠. 네.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 이 선생님도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네. 왜? 생명이 있는 한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근데 돈은 적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혹시 제가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을 할 텐데 경제 원칙 중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약간 어려운 말인데 한계, 효용. 한계라고 하는 것은 추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효용은 만족이에요. 자, 추가적인 만족이 감소합니다. 뭐를 추가해주면 만족이 감소해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뭐냐면은
자, 배가 너무너무 고파. 짜장면을 시켰어. 짜장면 시킬 때 딱 첫 젓갈 떠가지고 딱 먹을 때는 많은 양을 뜹니까? 적은 양을 뜹니까? 엄청나게, 왜?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산속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길을 잃고 헤매서 그러다 민가를 찾아가지고 제가 살려주세요 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짜장면 하나 시켜주세요. 했을 때는 짜장면을 마치 한 젓갈에 다 먹을 만큼 뜹니다. 자, 그렇게 제가 잘 먹으니까 그 산속에 있던 주인장이 짜장면을 2그릇 시켜줘. 3그릇 시켜줘. 4그릇, 5그릇, 6그릇. 자, 첫 번째 떴던 짜장면 맛하고 7그릇째 짜장면 맛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틀리죠. 자, 한계 효용, 추가적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많아지면 많을수록 감소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무슨 말씀인가 하니, 길을 가다 보니까 내 이상형의 여자를 만났어. 첫눈에 반했어. 드디어 데이트 신청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만났어. 한 번 만나, 2번 만나, 100번 만나, 1000번 만나, 10,000번 만나. 드디어 같이 함께 살았어. 저 여자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었는데 지금 10,000번 만나고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저 여자만 없으면 살 것 같아. 처음에는 저 여자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결혼까지 했는데 살아보니까는 저 여자만 없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한계 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경제의 법칙 중에 하나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서 딱 어긋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100원 주는 것보다는 1,000원이 더 만족스럽고요. 1,000원보다는 10,000원이 더 만족스럽고 10,000원보다 100,000원, 100,000원. 많으면 많을수록 만족도가 커지는 거야. 유일하게 경제 법칙이 딱 벗어나는 것이 돈입니다. 자, 우리 이게 지금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선생님들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적게 벌고 싶으세요? 당연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는 집을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버렸어. 집 한 번 임대해 주게 되면은 4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는 골때리는 법을 만들어 버렸어. 집 하나 사가지고 내가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한번 평생 먹고 살아가면 보면서 집 한 채 정말 간신히 융자 내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했는데 융자도 못 받게 해버리고 사지도 못하게 해버리고 팔지도 못하게 해버리고 골때리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집을 같이 살려고 했더니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이 없습니다. 한 2억, 야, 30대, 40대가 2억을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40대는 만들 수 있겠지만 30대는 사실 참 어려운 돈이에요, 그거. 2억을 간신히 부모님한테 도움받고 친구들한테 부탁하고 친구들한테 부탁하고 해가지고 간신히 만든 집을 살려고 했더니 사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 살려면 저 강화도 가서 사야 돼. 규제 없는 지역에. 강화도도 지금 규제하죠. 아직 없어요. 아니면 저 천안 가서 사야 돼. 서울하고 수도권은 다 묶어버렸어요. 자,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재산입니다. 돈. 목숨이 붙어있으면요,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야. 근데 그 본능적인 활동을 정부가 막아버렸어. 정말로 황당합니다. 왜 막어? 왜 자꾸 국민들을 법을 가지고 만들려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기분이 너무너무 지금 현재 사람들이 너무너무 분노하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술도 한잔 마시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 근데 재산 형성하려고 했더니 그걸 다 막아버린 거야. 니들은 공무원이니까 니들은 철밥돈 차고 있으니까는 먹고 살아가는 지장 없잖아. 하지만 왕눈이 먹고 이거 가게세 내는데 가게세도 못 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돈 좀 벌어보려고 했더니 집 가지고 있는 거 팔지도 못하게 사지도 못하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제가 하는 일과 관계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 혈자리. 지금까지 하고는 예전에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모아놓지 않고 제가 책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두 번째, 자연환경을 좋게 하자. 그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가스불 켜는 거, 10분 켤 거, 한 8분, 9분만 해줘도 고마운 거고, 종이컵 쓰는 종이컵 쓰는 양만 좀 줄여줘도 환경에 큰 도움 될 겁니다. 더더욱 고맙고 더더욱 좋은 것은요, 내 자동차에서 불완전 연소가 되어서 나가는 기름들을 완전 연소에 가까운 상태가 되게끔 해줘서 내보내게 되면 나는 연료를 덜 쓰니까 나한테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불완전 요소 되던 것을 완전 요소에 가까운 상태로 해서 내보내줬으니까 그만큼 자연 환경에 유익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집이 없어서 살 수 있는 집이 없어가지고 살 집이 없어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거기까지 제가 100%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무슨 수로 그걸 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은 인천 쪽에서 집, 아파트 30년이 넘은 아파트를 때려 부셔가지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서 1300세대 정도를 공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전 재산을 때려 박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로 거기에 이제 변호사분, 법무법인 다 들어와 있고, 세무법인 다 들어와 있고, 건축사들 다 들어와 있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것들 모든 거 준비해놓고 지금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1200세대 30년 돼가지고 6층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여쭤볼게요. 우리 선생님들이 살고 있는 집이 6층 아파트인데 6층에 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나이 젊을 때는 그거 뭐 문제가 안 되지만 나이 50, 60, 70 되다 보면 6층 아파트 올라가는 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거를 때려 부셔가지고 새로운 아파트를 헌집을 주시면 새 집을 제가 지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쭤볼게요. 헌집 주시면 새 집 지어드립니다. 나쁜 일 하는 건가요? 좋은 일이죠. 나쁜 일 아니고 누군가한테 유익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전 재산을 때려 박아가지고 현재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올릴 영상들은요, 첫 번째 혈자리와 관계된 영상을 올립니다. 두 번째 자동차와 관계된 영상을 올립니다. 세 번째 부동산과 관계된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요, 아마 기겁을 하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유튜브 활동을 다시 시작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혈자리와 관계된 것들, 두 번째 자동차와 관계된 것들. 자동차와 관계된 영상은요, 바로 자연환경, 대기환경과 연관이 되고 우리 폐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이게 자동차 얘기가 결국 건강 이야기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세 번째, 부동산과 관계된 영상들을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제가 여기까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올린 영상들 혹시 혈자리 영상이 아닌 자동차 영상이 올라온다고 해서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또 부동산 관계된 영상 올린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꾼 저 아니에요. 저 부동산 투기꾼 아닙니다. 제가 생각을 했어. 제가 아는 사람이 최근에 집을 하나 샀어. 2020년 6월달에 그분이 집을 샀어요. 8월달 됐는데 그 집이 3억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3억이 올라갔어. 제가 그런 것들을 막 지켜보는 거야. 막 지켜보면서, 제가 생각한 거야. 야, 저렇게 집을 잘 사면은 집값이 올라가는 거구나. 근데 그 집 산 사람은요, 나이가 이제 곧 60인데 평생 처음 집을 산 거야. 그래가지고 평생 처음 집을 샀는데 운 좋게 3억이 올라갔어. 근데 팔지도 못해. 3억이 올라가서 팔아보려고 했더니 양도소득세를 엄청나게 80%가 두드러간다고 해가지고 팔지도 못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저렇게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집을 사게 되면 돈을 벌 수 있구나. 자, 그러면은 아파트를 나도 사가지고 집을 한번 벌어볼까? 라고 생각하다가, 아파트를 사지 말자. 아파트를 지어버리자. 그럼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까? 오래된 헌집을 새 집으로 바꿔버리자. 즉,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것들을 해버리자. 해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 정말 한 20명 정도가 정말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거 그래서 제가 혈자리와 관계된 영상 올릴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와 관계된 영상 올릴 것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계된 영상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이고, 첫 번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지구를 살리는, 환경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영상이 세 번째 저런 집을 사게 되면 돈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아시게 될 것이고, 또 재테크 하는데 저 재테크 정말 잘합니다. 제가 조만간 재테크 한 거 올리게 되면 너무 괴리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재테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자연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혈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는 혹시 관심 없는 분야의 영상이 올라온다고 해서 너무 노용하지 마시고 한번 봐주시고 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제작을 해서 만들 테니까 하여튼 잘 봐주시고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하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말씀드려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돈 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